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엔비디아 GTC 2025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반등을 추가로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GTC 2025가 시장에 빅 모멘텀을 한 번 더 제공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보다는 일단은 팔고 보자라는 세론으로 작용을 한 것일지 오늘 엔비디아 GTC 2025 내용 상세하게 준비했습니다. 네, GTC에 대한 내용 보면서 또 시장의 포인트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이틀간의 반등 시도 이후에 또다시 힘을 잃었습니다. 젠슨왕의 GTC 기조연설조차 분위기를 반전시키지는 못했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 장 초반에 낙폭을 벌린 이후에 장중 그 마이너스권을 쭉 유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나스닥 지수 1.7% 밀려나면서 17,500포인트 선에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도 5,600포인트 선까지 거의 근접해가고 있는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왜 이렇게 빠졌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일 발표될 FOMC 결과에 대한 긴장감이 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리 결정은 동결이 거의 확정입니다만 이번에는 연준의 경제 전망, 점도표를 포함해서 발표가 될 예정이죠. 여기서 성장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예상할 것인가, 그에 따라서 연내 금리 인하를 몇 차례로 제시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난 12월에 연내 인하 횟수를 2회로 축소를 했던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또 1회로 줄이기까지 한다면 시장으로의 충격 예상을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신규 경제 지표는 두 가지가 발표됐습니다. 각각 물가 그리고 이 주택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시켰는데요. 2월에 수입 물가가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작년 4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었고 이 관세의 영향이 슬슬 그 힘을 발휘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감을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 착공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1.2% 줄었는데요. 이는 즉 앞으로 주택 공급이 둔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장중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통화 내용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부분적인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백악관의 발표가 전해졌는데요. 우선은 에너지와 인프라에 국한되어 있는 휴전이지만 단계적으로 그 휴전을 추진하는 데 두 사람이 합의를 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지수가 낙폭을 만회하지는 못하는 움직임. 자, 시장의 흐름 전반적으로 살펴봤고요. 오늘 가장 중요했던 이벤트는 GTC 행사에서 열린 젠슨왕 CEO의 키노트 스피치가 되겠죠. 어떠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이 있었는지 일단 영상으로 먼저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For coming to GTC, we talked about several things. One, Blackwell is in full production, and the ramp is incredible. Customer demand is incredible, and for good reason. Because there's an inflection point in AI, the amount of computation we have to do in AI is so much greater as a result of reasoning AI and the training of reasoning AI systems and agentic systems. Second, Blackwell NVLink 72 with Dynamo is 40 times the performance, AI factory performance of Hopper. And inference i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workloads in the next decade as we scale out AI. Third, we have an annual rhythm of roadmaps that has been laid out for you so that you could plan your AI infrastructure. And then we have three AI infrastructures we're building. AI infrastructure for the cloud, AI infrastructure for enterprise, and AI infrastructure for robots. 네, 장장 2시간이 넘는 아주 긴 시간 동안 젠슨왕이 연설을 진행했습니다. 주가를 좀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8가지로 한 판에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블랙웰 시리즈의 차기작이죠. 블랙웰 울트라를 공개했습니다. 출시 시점은 올해 하반기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전작 대비 1.5배 높은 AI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던 이 차세대 핵심 동력이 되어줄 베라 루빈 역시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베라 루빈이라 함은 베라라는 이름의 CPU 그리고 루빈이라는 이름의 GPU가 합쳐져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의 천문학자에서 이름을 따왔다라고 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고요. 기존 모델 대비 2배 높은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함께 하나의 또 한 가지 핵심적인 포인트가 오픈소스 추론 모델인 소프트웨어 다이나모를 발표를 했는데요. AI 모델의 추론 성능을 높이면서도 비용은 절감시켜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 이 다이나모를 블랙웰과 합쳤을 때 호퍼와 대비했을 때 성능이 40배나 높아진다라는 점을 연설 내내 몇 차례 강조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GM과의 파트너십 역시도 발표를 했습니다. GM이 엔비디아의 코스모스와 옴니버스를 연동시킴으로써 자율주행 차량의 AI 훈련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킬 거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헤일로스라는 시스템을 공개했는데 자율주행 차량의 안정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체계로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중요했던 포인트는 4가지 작품들이 있겠는데 그 외에도 젠슨항 CEO가 강조했던 포인트들이 좀 있거든요. 지금 길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AI 사이클에 어느 정도 과정에 와 있는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생성형 AI에서 에이전트 AI로의 전환기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성형 AI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질문을 던졌을 때 반응을 주는, 답을 해주는 리액티브한 반응형 AI이잖아요. 그런데 에이전틱 AI는 그 질문을 던지는 단계부터 스스로 할 수 있는 AI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차가 어느 길로 가야 하는가 최적의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서 주행을 하고 그리고 AI 비서가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스스로 판단을 해서 그 태스크를 해결해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 AI의 예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추론이 필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더 강력한 컴퓨팅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이 칩에 대한 미래 수요를 강조하는 대목이었고요. 데이터 센터 투자 전망에 대해서는 2028년까지 1조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개인용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테이션의 공개 역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렇게 포인트들 짚어봤고 이제 여기에 대한 월가의 평가가 과연 어찌 전해질 것인가 이 부분이 궁금하잖아요. 오늘 기조 연설이 앞서 월가에서 제시됐던 핵심 관전 포인트들 그 체크리스트를 얼만큼 충족시켰는지 잠시 후에 혜은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주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히트맵을 열어보신다면 참 아쉬운 반응이 진행됐습니다. 3%대 급락으로 오히려 낙폭을 더 벌리면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이 GTC 이벤트가 끝나고 나면 당분간 AI 주식들을 살릴 만한 호재가 없는데 이를 감안하면 이 주가 반응이 시원찮은 것이 참 찝찝한 하루였다 볼 수 있겠습니다. 전일 엔비디아 주가 120달러 선이 무너졌는데 간밤에는 110달러대 중반까지 더 후퇴를 했고요. 그 밖에 M7 종목들도 전반적인 약세로 진행이 됐습니다. 테슬라는 경쟁 심화 우려감 직면하면서 이틀째 급락이었죠. 간밤에는 5.3%의 마이너스권, 이제 최근 한 달간의 낙폭은 36%가 넘는 상황. 현재 시장에서는 지난 몇 년간 잘 나갔던 이런 빅테크 기술주들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다른 종목들로 로테이션하고자 하는 욕구가 아주 높다는 평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이슈들 묶어서 확인해 봅니다. 먼저 테슬라, 전일 비아디가 5분 만에 완충 가능한 새로운 충전 시스템을 공개했죠. 그 여파를 이틀째 받아가고 있고요. 그 밖에도 중국의 또 다른 라이벌인 지커가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을 현지에서 무료로 제공한다는 소식 역시 부담이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를 일으키면서 RBC 캐피털 측에서는 목표가를 기존의 440달러대에서 320
$320까지 낮춰 잡았는데요. 복합적으로 주가를 압박하는 요인들이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는 $225 선까지 후퇴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알파벳입니다. 개장 전에 클라우드 기업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계 클라우드 보안 기술 기업 위즈인데요. 규모는 총 $320억, 구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 계약이 되겠습니다. 이 위즈는 MS와 아마존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AI를 활용해서 보안 위협을 자동적으로 감지한 이후에 이를 해결까지 해주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알파벳의 주가는 비용 부담 우려감 속에서 2%대에 밀려났고요. 다음으로는 방산 기술주인 팔란티어입니다. 제프리스 측에서 언더퍼폼, 즉 매수 의견을 재확인했는데 밸류에이션 여전히 너무 높은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주가 확인해 보신다면 4% 가까이 밀려나면서 $83대까지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종목들 3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 석탄 채굴 기업이 되겠습니다. 피바디 에너지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을 게재한 한 가지 게시글이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재확대하겠다라는 방침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고요. 종가를 확인해 보신다면 6.2% 뛰어오르면서 $14 선까지 거리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트래티지입니다. 아직까지는 전 사명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우리에게 더 익숙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회사가 되겠는데요. 이 비트코인 추가 매입을 위해서 새로운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스트라이프, 티커명 STRF의 우선주 $5억 나스닥에 상장시킨다고 하고요. 연 10%의 배당금 역시 지급된다는 계획이네요. 마지막으로는 힘센허스입니다. 간밤 FDA가 승인되지 않은 GLP-1 약물에 대한 우려 의사를 표했습니다. 이 힘센허스는 작년부터 복합 세마글루타이드에 대한 처방을 시작한 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에 따라서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9.2% 밀려나면서 이제는 $30 선까지 다가서고 있습니다. 특징주들 모두 정리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오늘 GTC 2025를 중심으로 내용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크로 한판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 만났죠. 우크라이나전과 관련해서 30일 휴전안의 전반적인 내용에 동의를 구하진 못했습니다만 부분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대로 에너지, 인프라 부분에 국한돼서 일단 부분 휴전에 들어간다. 그리고 본격적인 내용은 중동에서 계속해서 합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이야기 들려왔고 자, 그리고 2월 산업 생산 데이터 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밤에 주택 지표라던가 여러 가지 또 경제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견조했다라는 평가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죠. 자, 그럼에 따라서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는 하방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정작 상승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조금 아쉽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방산주들 굉장히 글로벌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에서 부채 제한 완화하는 방안을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에 따라서 5천억 유로 기금 조성의 탄력을 받게 될 수 있을 텐데 방산주들 주가 추이도 지속적으로 상승 탄력 이어갈 수 있을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간밤에는 국채 20년물 입찰이 진행이 됐습니다. 입찰은 굉장히 강력한 수요를 보이면서 호조로 마감이 됐고요. 4.632%에서 수익률이 형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WTI 원유 선물 1% 가까운 내림세 나타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관련한 진전 소식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GTC 2025 관련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시간 오전 2시부터 시작된 젠슨 황 CEO의 연설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잠시 후에 GTC 2025 관련한 내용 하나하나 자세하게 뜯어보겠고요. 자, 구글과 비아디 이야기, 지커 이야기까지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준 만큼 바로 엔비디아 2025, GTC 2025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 GTC 2025 관전 포인트로 월요일에 짚어드렸던 내용입니다. 블랙웰 관련해서 어떠한 신제품들이 공개될 수 있을 것인가, 신제품 출시 시기, AI 서버, 차세대 AI 칩 플랫폼, 그리고 기타 로봇이나 자율주행 이야기들 어떤 것들이 오갔는가, 이러한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GTC 2025에 대한 간략한 내용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자체 설계한 중앙 처리 장치 CPU와 차세대 그래픽 처리 장치 GPU를 결합한 베라 루빈을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한다고 현지 시각 18일 밝혔습니다. 현재 최첨단 GPU 제품인 블랙웰의 차세대 제품인 블랙웰 울트라는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출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엔비디아는 맞춤형 베라 CPU가 지난해 선보인 그레이스 블랙웰에 탑재된 CPU보다 2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처리 속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것이 핵심이었고요. 차세대 제품들과 또 양산 타임라인, 출시 시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언급을 해줬던 젠슨왕 CEO입니다. 블랙웰 대량 생산 이후에 GB300, B300 등 신제품 공개 여부부터 루빈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한 표에 정리를 했으니까요. 다음 장 이어서 바로 살펴보시죠. 자, 관전 포인트를 어느 정도까지 충족을 했을까? 첫 번째 차세대 AI 칩 관련해서 블랙웰 울트라, 베라와 루빈 울트라, 파인만 이야기까지 함께 나왔습니다. 블랙웰 울트라의 경우에는 올 하반기에 아키텍처 전환으로 바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베라와 루빈의 경우에는 2026년 출시, 루빈 울트라는 2027년 하반기 출시로 타임라인을 정했습니다. 자, 그리고 파인만 같은 경우는 차세대 AI 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2028년 양산 타임라인까지 함께 전해줬죠. 자, 그렇다면 그동안 엔비디아의 매출과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렸던 수요는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가? 2024년과 2025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여전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의 강력한 수요를 등에 업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전해주었습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내용도 있었는데요. 다이나모 AI 팩토리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고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스타게이트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까지 매출을 끌어올려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현재 텍사스의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AI 칩이 최대 40만 개가 들어갈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던 좀 발목을 잡을 만한 이슈가 있었는데요. 아마 투입 비용이 한 1조 달러가량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데니 리서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전에는 강력한 성장 모멘텀으로서 새로운 기술이라던가 이런 기술 기업들의 새로운 발표들이 강력하게 작용을 했는데 딥시크 같은 중국의 저가 AI 추론 모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비용 지출을 과대하게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감이 더욱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기술 기업들의 이러한 성장 모멘텀들이 이전만큼 강력하게 작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비용에 대한 언급이 나온 만큼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우려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엔비디아 주가 상승에 상방을 좀 막았던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 차세대 AI 개발용 데스크톱으로 DGX 스파크, 그리고 실리콘 포토닉스 발열 문제를 좀 잡는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포토닉스 기술을 통합한 칩은 2026년 내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타임라인도 함께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AI 칩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엔비디아 주가는 왜 상방이 열리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 외에서도 주가가 빠지는 방향으로 흘러가는가도 짚어봐야겠죠. 자, 엔비디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지속을 해온 기업입니다. 계속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면서도 기술적인 선도력을 유지를 해온 엔비디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장중에는 3% 넘게 빠졌고요. 시간 외에서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엔비디아 GTC가 진행되기 이전에 이러한 부분들을 관전 포인트로 지켜보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과연 마진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엔비디아가 매출의 성장은 물론 차근차근 이뤄나갔습니다만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마진의 하락 요인은 블랙웰 아키텍처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총 마진율이 79%에서 71%까지 떨어졌다라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가격 결정력을 회복하면서 공급망은 그래도 안정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자, 연초 대비 엔비디아 11%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으로 다시 돌아보면 36%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엔비디아죠. 이번 GTC 2025를 딛고 다시 한번 지난해의 영광을 살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시장의 반응은 블랙웰이 수익에 기여하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가에 집중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은 393억 달러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블랙웰로 인한 매출이 110억 달러가량으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AI 투자에 대한 과잉 우려는 앞서서 야데리 리서치의 의견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조금은 주가 상승에는 발목을 잡을 수 있는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이 대중 반도체 규제 우려감 역시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렇다면 향후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갈 것인가? 베라 루빈, 베라 울트라 같은 이 차세대 AI 시스템에 대한 준비 지원이 어느 정도까지 탄탄하게 구축되는가가 첫 번째 포인트겠고요. 일단 주요 고객은 탄탄한 하이퍼스케일러로 잘 구축을 해놓고 있는 엔비디아죠. 뭐 정부 기관에도 역시 들어가고 있는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관련 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잡아가면서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이어서 살펴보시면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관련한 언급들도 분명 있었거든요. 블룸버그에서는 엔비디아 GTC 2025가 끝난 다음에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시장은 일단 주가는 실망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먹을 것은 충분히 많지 않았나라는 이야기인데요. 로봇 관련해서는 그루트 N1 이야기를 했죠. 구글 딥마인드 디즈니와 협력을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함께 구축하겠다, 협력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휴머노이드 개발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킹과 관련해서는 스펙트럼 X 포토제닉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학 네트워킹 스위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는데 AI 공장을 수백만 개 GPU로 확장하는 그러한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밖에도 산업혁명 통신이라던가 자율주행 그리고 앞서서 디즈니, 구글과 협력처럼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굉장히 광범위하게 언급이 됐고요. 양자 관련해서도 앞으로 연구센터 설립 예정이다라는 포인트, 슈퍼컴퓨터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이야기도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간밤 논의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완전한 휴전과 궁극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매우 끔찍한 전쟁을 끝내기 위해 신속히 노력할 것이라는 이해를 바탕으로 모든 에너지와 인프라에 대한 즉각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두 정상은 이제 중동에서 협의를 이어간다라는 이야기고요.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에 일단 동의했다라는 점이 핵심일 겁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정보 지원도 함께 중단해달라라는 입장인데 휴전 관련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인지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BOJ 금리 결정이 있는 날입니다. 일본의 금리 결정을 통해서 과연 우리 외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도 주요 포인트로 보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정책 금리는 0.5%가량으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JP모건에서는 5월 1일 우에다 총재가 과연 금리 인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느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고 있는데요. JP모건 측에서는 6월 인상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BOJ의 선택이 우리 증시에도 어느 정도 환시 쪽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오늘 관전 포인트로 또 추가로 삼아 보셔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